호남권 시도지사들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만나 국가 예산 확보를 논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달리 속 시원한 예산 해결은 없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가을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곶감이 물러 터지고 겨울작물 습해도 우려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층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권 광역단체장들과 내년 예산을 협의했습니다. 호남 소외를 해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만남 자체만 이례적이었을 뿐 결국 내년 총선용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송화진 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당과 예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도 당 정책위 의장과 이해결 정조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각 당이 각 영원함에 기반을 두고 자기 지역 기반인 지역 예산을 우선으로 챙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 진안 산림치유원,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둔 태권도원의 수련관과 진입도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징적으로 개발해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 자리가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는 호남 지역에만 특별하게 지역의 시도지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듣는 이런 기회가 매우 적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전라북도는 진안 산림치유원 29억 원과 태권도원 90억 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이들 예산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데다 예산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영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 보다 진정성 있고 현실감 있는 호남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325건의 신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이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점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청의 각 실국과 전북연구원이 발굴한 국책 사업을 포함시켜 다음 주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요즘 곶감 같은 지역 특산품은 물론 시설 작물에까지 곰팡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진 탓인데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곶감의 주산지인 완주, 운주. 가을 햇살에 바짝 말라야 할 곶감들이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곶감마다 곰팡이가 피어났고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립니다. 한 80% 이상이 그런데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런 날씨 같으면 다 버려야 돼요. 이거. 한 달 전부터 줄기차게 내린 비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어 공들여 깎아놓은 곶감을 말릴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불과 1, 2주 만에 곰팡이가 온 건조장에 가득 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곰팡이가 균이 조금 있다라고 보면 오후에 보면 전체적으로 번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농가들마다 수천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곶감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습해와 동해 피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 같은 비닐하우스 작물도 환기불량과 일조량 부족으로 곰팡이 피해가 우려되고 노지 양파나 마늘도 올겨울 동해 피해가 걱정입니다. 너무나 일조량이 적다 보면은 웃자라 가지고 월동 후에 동사하는 겨울 작물인 밀과 보리 역시 고온다습한 가을 날씨 탓에 웃자람이 심해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오늘 간간히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친 가운데 군산에 10.8mm를 비롯해 부안 8, 익산 7.5, 전주 4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며 모레 저녁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진눈깨비 형태의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잦은 비에도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저수율이 현재 34%로 이달 초에 비해 4% 오르는 데 그쳐 예년 평균 7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저수지인 대하댐은 7%로 한 달 전보다 겨우 1% 상승했고 섬진댐은 4%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여전히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전주시 바우처 사업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고 학원가의 참여도도 낮아 혜택은 해당 학생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학원 원장이 학생들의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수강료의 50%는 전주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학원이 내 학생 부담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배움을 돕기 위해 전주시가 올 초부터 시행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월 2만 원씩 책값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9명의 초중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가 80%를 넘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을 아이한테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아이한테도 큰 도움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주시의 저소득층 학생이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카드 이용객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전주시의 예산이 올해는 2억 원밖에 안 돼 이용 학생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등록학원 2,100여 곳 가운데 고작 14% 정도만 바우처 사업에 동참할 정도로 낮은 학원가의 참여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생들은 집 근처에 가맹학원이 없거나 이용할 학원이 가맹돼 있지 않을 경우 바우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요. 인원도 좀 더 늘리고 또 학원도 가맹점도 더 많이 유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바우처 사업이 출발 첫 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예산을 늘려 수혜 학생을 늘리는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을 놓고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 내 장례식장 증축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3개인 지하 분향실을 지상 3층에 신축 건물로 옮겨 4개로 늘리고 조문객 편의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심혈관센터 건립 용도로 70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60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2,7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함께 사고 유발 요인이 있다며 확장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응급차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걸 보고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저희는 되게 신경이 쓰여요. 어린애들인데. 군산시 의회도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본래의 취지대로 응급 심혈관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환자의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결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담보로 수익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장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증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안 좋고 또 좀 크게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군산의료원 측은 현재 장례식장은 낡고 협소해
유족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근거리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병원이 심혈관 권역센터로 지정 운영 중인데다 의료진 확보도 어려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애초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빙보다도 웰다잉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좀 좋은 장례식 문화를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장례 사업 확장으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도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도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통과 합의의 정치는 물론 분권형 국가 구조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도청 공연장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 하루 도의회 의원들의 단체 조문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또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일반인들이 찾아 애도를 표하는 등 조문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결핵협회는 K리그 프로축구 구단의 캐릭터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씨를 송하진 지사에게 전달하고 결핵 퇴치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씨는 우체국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결핵 발병 위험률이 높고 전파가 쉬운 점을 고려해 적응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될 경우 3개월간 무상 치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5만 2천여 명과 복지시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주택은 노인 돌봄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연탄 등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군산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용 채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에서는 김장김치와 절임 배추, 양념류를 시중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산내면에 제2호 작은 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산내면 사무소 옆에 조성된 지리산골 품안 목욕탕은 휴게실과 목욕시설을 갖추고 하루씩 남녀 격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